관주 설비를 구축하는 데 돈이 들고 관주 제품이 비싸니까 안 한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관주 설비 구축하는 거 당해년도에 다 뽑아 먹을 수 있고요. 관주 비료가 비싸다라는 것도 사실 사용량을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크게 부담되는 금액이 아니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꼭 관주 설비를 구축을 하셔가지고 관주 재배로 전환하셔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거죠. 안녕하세요, 농사백단입니다. 비료사관학교가 다시 찾아왔어요. 심화 5강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 다룰 예정입니다. 구독이랑 좋아요랑 알람 설정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주 재배, 관비 재배라고도 하죠. 관주 재배, 관비 재배를 꼭 해야 된다, 꼭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하셨을 때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좀 굉장히 강조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관수재배랑 관비재배, 혹은 관수재배랑 관주재배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관수재배는 말 그대로 땅에 이제 비료를 뿌리고 맞춰가지고 물을 공급을 하시는 거죠. 뭐 천수답이라고 하는데 광흡 패턴이 너무 우리나라도 이상해지고 있으니까 가뭄은 또 심각해지고, 또 이제 강우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좀 부족할 때가 있으니까 그거 맞춰서 이제 물을 공급하는 관수재배가 있고요. 관주재배는 관비재배라고도 하는데, 물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물에 비료를 녹여서 물과 함께 양분을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소량씩 분시할 수 있는 재배를 관주재배, 관비재배라고 하죠. 뭐가 좋을 것 같아요? 관수재배랑 관주재배, 관비재배 중에 저희가 모든 영상에서 거의 매번 강조를 하지만, 사실 어떤 제품이건 간에 소량씩 분시해서 꾸준하게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관수재배보다는 이런 관주재배, 관비재배가 훨씬 더 작물에 효율적입니다. 작물에 생각 효율적인데요.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도록 할게요. 뭐 지금 양액하우스에서는 결국에 관주재배를 하는 거죠. 뭐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뭐 오이, 이렇게 양액하우스 하시는 분들께서는 비료를 물에 녹이신 다음에 물과 함께 비료를 공급하잖아요. 따로 비료를 뿌리고 물을 공급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이런 첨단 하이테크 하우스에서는 왜 관주재배를 할까요? 간단한 거죠. 관주재배가 관수재배보다, 그러니까 비료를 뿌리고 물을 대주는 것보단 물에 녹여서 비료를 주는 게 훨씬 더 작물의 생육에 효율적이고 수확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자료를 보시면은 1200평 기준으로 관수재배했을 때 수확량이랑 관주재배했을 때 수확량을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에서 실험한 자료예요. 뭐 옥수수부터 대두까지 쭉 실험을 했는데요. 수확량 증가율이 다음과 같습니다. 네. 뭐 일예로 포도 같은 경우는 관수재배했을 때보다 관주재배했을 때 수확량이 150% 증가를 한다. 뭐 사과 같은 경우는 100% 증가를 하네요. 사과 100%를 꼭 기억해 주세요. 요거를 예로 이번 영상에 많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많이 증가하는 거 보니까 양파 같은 경우는 관주재배를 하게 되면 133%의 수확량이 증가하는 걸 볼 수 있네요. 파프리카는 150%고요. 그러니까 양분을 공급하는 패턴, 양분 뿌리고 물을 주는 게 아니라 양분을 물과 함께 공급하는 그 패턴만 바꾸더라도 수확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 평균을 내면 수확량이 거의 2배 가까이 94%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관주재배를 꼭 하셨으면 좋겠는데, 농가분들께서 관주재배, 관비재배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까지 많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뭐 야라 제품을 써라가 아니라 좀 이런 맞는 양분 관리 매뉴얼을 도입을 하셔가지고 수확량을 늘리셨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렇게까지 뭐 이런 기술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충분히 도입이 가능한데도 많이들 안 하십니다. 그래서 안 하시는 걸 여쭤보면은 관주 재배를 하기 위해서 어쨌건 시설이 조금 필요할 거 아닙니까? 뭐 하우스 같은 그런 시설이 아니라 비료를 물에 녹이고 그 녹인 물을 작물에 공급하는 그런 시설에 설치 비용이 좀 많이 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비료 자체가 비싸다, 그냥 땅에 뿌리는 비료랑 물에 녹이는 비료랑 비료 가격의 차이가 좀 많이 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런 거를 다 도입을 하셨을 때도 어떻게 줘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뭐 땅에 뿌리는 비료 같은 경우는 사과 기준으로 뭐 바라기에 30kg, 뭐 바라기에 50kg 이런 게 정해져 있는데, 이제 관주 재배하시는 분들께서는 뭐 1에서 2kg씩 뭐 언제 뭐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하고 본인이 느끼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농사가 좀 안 될까봐 걱정을 하시는 건데, 요렇게 걱정하시는 것들이 사실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걸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 설치 비용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관주 재배를 하기 위한 그런 시설 제외한 양분을 공급하는 그런 설비의 구축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관수 재배를 하시는 농가 기준, 그러니까 물을 공급하실 수 있는 원수통이 있고 모터가 있는 분을 기준으로 추가로 비료를 녹이고 교반을 하고, 그러니까 비료를 교반을 하고 비료통이랑 원수통이랑 연결을 한 다음에 양분을 이렇게 꾸준하게 뭐 엉킴없이 잘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설비를 구축을 하는데 대략적으로 한 1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농가분들마다 좀 다릅니다. 그거보다 저렴하게 150만 원보다 저렴하게 이렇게 설비를 구축하시는 분께서는 솔직히 너무 많이 드물고요. 300만 원보다 비싸게 설비를 구축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농가마다 농가의 컨디션마다 그리고 농가의 욕심에 따라서 조금 더 기계 설치 비용이 비싸질 수 있다라는 거는 참고해 주시고요. 어쨌건 기계값이 들죠. 기존에 물만 주던 거 말고 비료를 녹인 다음에 연결해 가지고 물을 주기 위해서는 한 150에서 300만 원이 되니까 이 150만 원에서 300만 원이 사실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수확량이 과연 우리가 이 관주 재배를 했을 때 수확량이 늘어가지고 이거를 다 보완할 수 있나, 보충할 수 있나, 뽑아 먹을 수 있나를 살펴보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결론인데요. 예컨대 그렇습니다. 사과의 자료예요. 2022년도 농산물 소득 자료집이라는 이제 사과의 평균, 사과 농가들의 평균 뭐 얼마를 벌었고 수량은 어떻게 나오고 가격은 얼마였으니까 얼마를 벌었다라는 건데 뭐 가볍게 살펴보시면 2022년도 기준으로 수량은 헥타르 기준 300평 기준으로 한 2313kg이 수확이 되고 가격은 kg당 3,000원 정도 생각을 하면은 300평 기준으로 700만 원의 수입을 거뒀다라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상위 농가 하이 농가랑 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농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300평 기준으로 1,1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거두고 계시고요. 하위 농가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농사가 잘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300평 기준으로 4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거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이런 농경비가 또 드니까 상위 농가의 소득은 300평 기준에 700만 원대, 하위 농가의 소득은 300평 기준으로 60만 원대, 좀 많이 크게 차이가 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사실 평균 농가인지 중간값의 농가인지 중위 농가인지 상위 농가인지 하위 농가인지 모르겠으나 사실 농사가 제일 안 돼서 하위 농가라고 가정을 하고 저희가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위 농가 기준으로 300평당 수익이 422만 4,705원이었어요. 농사가 정말 안 된 분들 기준으로. 근데 그분들께서 만약에 관주 설비를 도입을 할 수 있다라면 아까 보셨던 자료 기억나시죠? 사과 같은 경우는 관수 재배에서 관주 재배로 전환을 하니까 수확량이 100% 2배가 증가했습니다. 수확량이 2배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소득은 아니지만 수입이 2배로 증가가 되었다는 얘기죠. 따라서 관주 재배로 전환을 했을 땐 총 수익이 422만 원이 아니라 845만 원으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수확량이 뭐 100% 솔직히 못 믿겠다. 저 FAU에서 발표한 그 자료 못 믿겠고 한국은 좀 다르지 않겠냐. 한국은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럼 수확량이 100% 2배는 아니고 한 1.5배 50%만 증가했다고 하겠습니다. 50% 증가했을 때도 소득이 아니라 수입은요 50% 증가했을 때 총 수입은요 634만 원으로 변하게 됩니다. 예, 422만 원에서 만약에 관주 재배를 도입을 해가지고 100% 수확량이 증가를 하면은 수입이 845만 원, 50%만 증가를 하더라도 633만 원이라는 건데요. 관주 재배를 도입을 해서 300평 기준으로 수입이 400만 원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100% 증가했을 때요. 마찬가지로 50%밖에 증가 안 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만 원이 증가를 합니다. 수입이. 아까 기계값, 관수 재배를 이미 사실 과수농가는 관수 설비는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과수하시면서 그냥 비 내리는 것만 기다리시는 분들께서는 요새 그렇게 많지 않죠. 어느 정도 관수 설비는 구축하고 계실 텐데 관주 설비가 구축이 안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럼 관수 설비를 업그레이드해서 관주 설비로 바꿨을 때의 비용을 한 뭐 150, 20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150에서 200만 원은 자료에 의하면 당해년도에 바로 수입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물론 과수니까 관주 재배로 전환하자마자 바로 뭐 꽃 엄청나게 피고 그 핀 꽃이 동해도 안 입고 다
정화로 착화가 되어가지고 정형과가 돼서 다 수확물 다 보존하고 그런 건 어렵죠.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 경험상 아무리 과수재배 농가여도 한 2년, 3년 꾸준하게 맞는 매뉴얼, 즉 관주재배로 양분 관리를 하시게 되시면 이런 기계 설치 비용은 사실 늘어나는 수입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관주재배를 왜 안 하세요? 관주재배 설비 구축하는데 좀 돈이 많이 들어요. 그 가격을 못 맞추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사실 2년 정도 모으고 가시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말씀이다 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 노동력 감소도 사실 저희가 크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기계 가격을 보충을 하기 위해서 수확량이 증가를 하고, 수확량이 증가를 했으니까 수입이 증가를 하는 것 외에도 농경비가 요새 또 세이브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토양에 비료를 뿌리는 비용, 관수재배하는 비용 그 자체의 노동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 관수재배를 하게 되면 나무마다 비료를 줘야 되잖아요. 밑거름도 마찬가지고 웃거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요새 지역마다 조금 다르고 시기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평균 인건비가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일당 한 14에서 16만 원 꼴,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12만 원에서 15만 원 꼴이란 말이죠. 근데 이런 게 뭐 또 큰 과원을 하시다 보면 한 명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루로 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결국엔 이 인건비 곱하기 명수 곱하기 일수 가 다 이제 비료를 살포하는 비용으로 추가가 되는데, 관주재배를 하게 되면 이런 비용이 추가될 일이 전혀 없죠. 그래서 이렇게 경제적인 측면을 살펴보면은 관주 설비를 구축하는 것들이 돈이 아까워서 못 하시겠다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측면에서, 관주 기계 가격이, 관주 설비로 업그레이드하는 기계 가격이 물론 들긴 하지만 수확량이 되니까 보존할 수 있고, 거기다가 노동력, 인건비를 세이브할 수 있기 때문에,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기계 설치를 적극적으로 권장드린다라는 말씀이고, 사실 이렇게 이제 경제적인 분석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또 농가분들께서 관주를 도입 안 하시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주비료의 가격 때문이에요. 관주비료가 너무 비싸다, 토경용 제품에 비해서 너무 비싸다라는 건데, 사실 이 부분도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맞습니다. 관주 제품, 관주 재배용 제품이 이제 토양에 살포하는 제품보다 훨씬 더 비싸요. 평균적으로 토양에 살포하는 제품의 가격은 20kg 기준으로 한 15,000원 정도. 굉장히 저렴하죠. 하지만 관주재배용 제품, 물에 잘 녹는 관주재배용 제품이 평균적으로 25kg 기준으로 10만 원입니다. 뭐 킬로그램은 차지하더라도 가격적인 차이가 거의 한 8배 정도 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니까 8배나 비싼 제품을 써야 되냐라는 건데, 하지만 사용하는 양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토양 시비용 제품, 그러니까 관수재배용 제품을 사용하는 게 사과에 사용하는 양이 있을 거고, 관주재배용 제품을 사용하는 양이 있을 텐데요. 그 양을 고려하면 실제로 8배 차이가 아니라 한 20만 원, 그러니까 한 2배, 3배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거든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토경용 제품, 관수재배용 제품 같은 경우 15,000원 정도 하는, 평균적으로 15,000원 정도 하는 토경용 제품 같은 경우는요, 300평 기준으로 사용량을 충족시켜서 사용하면은 1년 동안 사용하는 비용이 한 9에서 15만 원 정도 꼴이 나올 겁니다. 관주재배용 제품은 밑거름으로 뿌리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웃거름으로 뿌리잖아요. 물에 녹여가지고 웃거름으로 뿌리기 때문에 사용량이 토경용보다 적게 되죠. 그래가지고 300평 기준으로 사용하는 양을 계산을 하면요, 1년 동안 사용하는 금액이 한 25에서 40만 원 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아까 전에 토경용 제품은 포당 15,000원, 관주재배용 제품은 포당 10만 원이었으니까 포 가격으로 비교했을 때 한 8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 사용량과 사용 금액을 고려하면은 차이가 나는 게 1년 동안 한 20만 원, 많이 잡아도 30만 원 밖에 차이가 안 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 그래서 그렇게 크게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죠. 무작정 이게 비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전에 총 얻는 수익이랑 또 비교를 해봐야 될 텐데요. 300평부터 5,000평까지 저희가 한번 구간을 나누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경용비로 9만 원 들고요, 관주용비로 25만 원 든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뭐 한 3,000평 정도 기준으로 토경용만 사용했을 때는 90만 원, 관주용만 사용했을 때는 250만 원이 되니까 160만 원이 3,000평 기준으로 더 비료 가격, 구매 가격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3,000평 기준으로 160만 원의 차이가 나지만 저희가 얻는 소득이 있잖아요. 3,000평 기준으로 사과 재배 농가가
하위 사과 재배 농가를 예로 들겠습니다. 뭐 다 상위 사과 재배 농가니까 더 소득 격차가 커지고 더 얻는 수익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혹시나 정말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하위 농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하위 농가가 3,000평을 사과를 재배를 하게 되면은 얻는 수익이 4,200만 원입니다. 1년 동안. 하지만 관주를 도입하고 관주용 비료를 사용하게 되면 얻는 수익이 6,300만 원으로 바뀌게 되죠. 6,300만 원과 4,200만 원, 6,300만 원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얻는 순수한 수익이 2,000만 원이 플러스가 됩니다. 하지만 관주 제품을 사용해야 되니까 추가로 160만 원을 지출해야 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160만 원 쓰고 2천만 원 더 버는 구조가 나온다는 거예요. 비료를 바꾸는 것도 아니고 뭐 농법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신품종으로 갱신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관수재배를 관비재배, 관수재배를 관주재배로 전환한 것만으로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 가격은 이미 다 보전했고요. 노동력은 추가로 세이브가 되니까 절감이 되었고요. 이득이고요. 거기다 플러스로 비싼 관주용 제품 사용하는 금액도 충분히 보전을 떠나서 충분히 커버치고도 남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수확량이 드라마틱하게 증가할 수가 있고요. 관주 제품 자체는 8배 비싼 게 아닙니다. 사용량을 생각을 하면 300평 기준으로 20만 원, 많아봤자 3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이문, 관주 제품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는 거 아닐까? 이것도 사실 조금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를 종합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관수재배보다 관주재배가 수확량이 많이 늘어납니다. 사과 같은 경우는 FAO에서 100% 증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주 설비를 구축하는 데 돈이 들고 관주 제품이 비싸니까 안 한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관주 설비 구축하는 거 당해년도에 다 뽑아 먹을 수 있고요. 관주 비료가 비싸다라는 것도 사실 사용량을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크게 부담되는 금액이 아니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꼭 관주 설비를 구축을 하셔가지고 관주 재배로 전환하셔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거죠. 주는 방법도 사실 이거는 뭐 소소한 팁인데요. 주는 그 효율성, 주는 방법도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거, 관수 재배하실 때랑 관주 재배하실 때 신경을 써야 되는 것도 사실 많이 달라져요. 관수 재배하실 때, 그러니까 토양에 비료를 뿌리실 때 과수 재배하시는 분들께서 과수 재배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여러 가지 커멘트를 드리지만 그 중에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료를 뿌리실 때 환영으로 뿌리시라. 측지의 가장자리 부분에 환영으로 뿌리시라. 왜냐하면 대부분의 과수는 TR율이 1에 가깝게 나오니까, 지상부와 지하부의 볼륨의 비율이 1에 가깝게 나오니까 측지가 뻗은 거리만큼 건강한 과실이라면 뿌리도 충분히 뻗어 있다. 새뿌리도 뻗어 있다. 양수분을 흡수하는 새뿌리도 뻗어 있으니까 나무의 바로 밑에 이렇게 둥글게 뿌리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힘들어요. 뭐 300평 기준으로 사과나무 뭐 60그루, 50그루 심는 분들이 있는데 3000평이면은 500그루, 600그루거든요. 500그루, 600그루 사과나무 이렇게 원형으로 뿌리는 게 사실 쉬운 일 아닙니다. 하지만 관비재배를 하시게 되면 알아서 점적 라인들이, 피벗들이 알아서 원형으로 뿌려주게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설비하실 때만 조금 신경 쓰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편리하다. 훨씬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양분을 관리할 수 있다라는 게 또 소소한 팁이고요. 비료 주는 방법, 이제 관주재배 비료 주는 방법에 대해서 뭐 또 살짝 말씀을 드리면 보통 평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압력, 9배 이하 압력이 그렇게 크게 걸리지 않으니까요. 하향식 스프링클러나 점적호수를 사용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경사지 같은 경우는 9배 이하에서 압력 차이가 있잖아요. 이걸 균일하게, 경사가 낮은 부분부터 경사가 높은 부분까지 균일하게 주기 위해서는 압력 보상형 제품이 따로 나오고 있습니다. 점적이나 스프링클러를 사용하실 때 압력 보상형 점적 혹은 압력 보상형 스프링클러를 사용하시는 게 양분 이용 효율에서 훨씬 더 좋다라는 소소한 팁입니다. 대세에 크게 지장 없어요. 어쨌건 관주 재배 방법인 거고요. 관주 재배가 관수 재배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거는 제가 지금 여러 번 강조하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이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강조드릴까요? 첫 번째 이문은 관수 설비는 있다. 근데 관주 설비를 업데이트할 때, 업그레이드 할 때 이제 뭐 1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드는데 그 비용이 부담돼서 못하겠다라는 거는 잘못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관주용 제품이 너무 비싸다. 비쌉니다. 토경용 제품보다 한 8배가량 비싼데 그 8배가 부담이 된다. 이것도 틀렸다. 사용량이 조금 다르다.
그리고 수확량이 늘어나고 수익이 늘어나는 걸로 충분히 보상을 받으실 수 있다. 보상을 받는 걸 떠나서 오히려 추가 소득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거기다 플러스로 추가적인 노동력, 인건비까지 세이브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결국에 관주 재배가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농가분들이 의문 가지시는 것들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해서는 제가 해결을 드린 것 같고, 이제 어떻게 줘야 되냐, 줄을 모르겠다. 토경용은 차라리 그냥 가이드가 딱 있는데 관주용 제품 가이드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다는 의문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낱낱이 확실하게, 그리고 그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솔루션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일단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